자, 이번 시간은 149페이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 속도, 가속도 끝나면 바로 이어서 마지막 페이지 몇 번이죠? 232페이지 속도와 거리 단원에서 마무리를 지을 거야.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미분 쪽 끝에랑 적분 쪽 끝에 이렇게 두 개 남은 상황이야. 자, 시작해 볼게요. 속도와 가속도에서는 우리가 어떤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가지고 놀 텐데, 그 물체의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직선 운동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얘기하지, 이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미적분에서 배우고, 지금은 수투에서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운동에 있어서의 관찰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한다 이거죠. 선생님, 이 단원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 이거를 정석적으로 처음부터 쭉 설명하고 가버리면 애들이 이 단원을 되게 겁을 먹더라고. 막 되게 어려운 단원인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선 야매로 설명을 하고 대신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거 설명하되 결국 그 야매로 설명한 그거 하나로 풀 거거든. 결국 뭐냐면은 이거야. 자, 위치 함수라는 게 있어. 우리가 보통 위치 함수를 ft 아니면 xt라고 놓는데, 위치 함수가 있어요. 그 위치 함수를 미분을 하잖아. 그러면 그게 속도 함수가 되고 vt라고부터 쓰고, 그 속도 함수를 또 미분을 하잖아. 그러면 결국 가속도 함수가 돼서, 결국 속도 함수로는 속도 구하는 거고 가속도 함수로는 가속도 구하는 거고 위치 함수로는 위치 구하는, 결국 이 관계로 문제를 다 풀 거거든. 그러면 얘를 그냥 이렇게 해서 풀어버리면 솔직히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거 외에 또 추가적인 설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한번 연습을 하고 가자 이거죠. 그럼 시작을 해볼게. 결국엔 이따간 이걸로 풀 거야. 자, 시작해볼게요. 한번 위치 함수를 한번 그래프로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자, 위치 함수는 어떻게 그려주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이 단원에서 배우는 모든 함수는 x좌표가 아니라 t축이에요. t축, x축이 아니라. 왜 t축이냐면 얘를 시간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거고 단위는 초를 사용할 거야. 즉 정역을 시간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역을 그 함수마다, 위치 함수면 얘가 위치, 속도 함수면 얘가 속도, 그리고 가속도 함수면 여기가 가속도가 될 거예요. 함수 값들이. 그럼 지금은 여기가 위치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어.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음의 쪽, y축 오른쪽은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왼쪽부터, 다시 말해서 0초일 때부터만 생각을 하면 돼. 1사분면 쪽 이쪽만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위치 함수를 대충 한번 그려볼게. 위치 함수가 대략 한 요렇게 한번 그려져 있다고 보자. 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져 있다고 볼게. 그러면 대충 여기가 한 3초 정도, 그러면 여기가 2초 정도라고 해볼까? 여기가 2초 정도, 그리고 이쪽이 1초 정도, 그리고 여기가 0초, 그럼 여기가 4초. 한 요 정도까지만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이때 위치를 한번 설정해 볼 텐데, 여기 위치가 한 3, 여기는 한 5, 여기는 7,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곳이 9 정도, 그 다음 여기든 다시 7, 이렇게 돌아온다고 볼게요. 자, 그럼 얘가 어떤 운동을 한다고? 직선 운동을 한다고.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얘를 읽을 때는 시간으로 읽고 이 위에를 읽을 때는 위치로 읽는 거야. 그럼 0초일 때 위치는 어디야? 3이죠. 그럼 수직선을 이렇게 딱 그린 다음에 바로 0, 1, 2, 3, 4, 5, 6, 7, 8, 9, 10. 한 이 정도만 그려볼게. 그럼 0초일 때, 지금 현재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때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3초 자리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거야. 0초일 때 위치가 3입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3에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1초가 지났을 때 어디까지 이동을 하냐면 5까지 이동을 하죠. 그럼 여기까지 이동을 한 거야. 1초가 지났을 때. 그리고 또 다시 1초가 지나서 2초가 되었을 때는 어디까지 이동해? 7까지 이동을 하고, 다시 3초가 지났을 때는 제일 끝인 9까지 이동을 하죠. 자, 3초가 지났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초인 4초까지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7로 다시 돌아왔죠.
그 말은 여기서 턴에서 이렇게 왔다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사람은 여기 있게 되는 거죠. 몇 초가 지났을 때? 0초부터 4초까지 하나 둘 셋 넷 4초가 지났을 때 그 사람은 3에서부터 위치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계속 가다가 9에서까지 끝까지 가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7까지 왔다는 이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함수예요. 위치 함수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위치 함수의 성질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이 위치 함수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표현하죠. 증가할 때에는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냐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물체가 3초일 때 9 찍은 다음에 마지막은 이렇게 꺾여서 내려왔죠. 감소할 때에는 이 사람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다시, 위치 함수는 증가할 때 물체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위치 함수가 감소할 때는 사람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여기다 정리해보자. 위치 함수가 증가할 때는 오른쪽 이동, 그리고 감소할 때는 왼쪽 이동이 될 거야. 자, 이런 기초적인 해석들을 가지고 나중에 그래프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지금 하나하나씩 챙겨가면서 가볼게요. 메인은 지금 이게 아니지만.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가보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구해볼 거냐면 선생님이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을 한번 구해볼게. 그럼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건 과학에서 배웠죠. 바로 걸린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고, 얘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예요. 자, 뭔 차이가 있는지 조금 이따가 한번 구해보면서 할 건데, 걸린 시간이라고 둬야 되는데 쌤이 일부러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걸린 시간을 이렇게 바꿔볼게. 시간의 변화량이다 라고 해볼게. 결국 걸린 시간이라는 뜻이야. 몇 초부터 몇 초까지 변했냐는 건 그게 몇 초 동안 흘러갔냐, 걸린 시간을 보자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라임을 맞춘 이유가 좀 이따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라임을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구해보고 얘를 한번 이 상황에서 한번 그려보자. 둘 다 0초부터 4초까지 움직였으니까 걸린 시간은 4초예요. 4초. 둘 다. 자, 이런 상황인데 위치 변화량과 이동거리에는 뭔 차이가 있냐? 우선 쉬운 게 이동거리니까 이동거리부터 볼게. 이동거리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움직인 칸수를 말하는 거야. 그럼 3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6칸을 갔다가 2칸을 더 갔죠? 그럼 6칸에서 2칸 더 갔으니까 몇 칸 간 거야? 8칸 간 거지. 그래서 8칸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평균 속력은 2가 나와. 즉 1초당 2칸씩 움직였다 이건 거죠. 그런데 평균 속도는 얘기가 달라져. 이동거리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인데, 이 위치의 변화량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걸 얘기해요. 즉 무슨 말이야? 얘가 처음에는 3에 있지. 이게 가장 처음 위치. 제일 나중에는 결국 어디에 있어? 7에 있죠. 다시 말해서 나중 위치 7에서 처음 위치였던 3을 뺀 이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게 얼마야? 4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1이 돼요. 그럼 여기서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속도는 뭐를 본 거냐면 그냥 딱 결과만 본 거야. 처음에 얘였고 끝에는 얘였습니다. 딱 결과만 비교해서 뺀 거고, 속력은 뭐를 본 거냐면 과정을 본 거예요. 얘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갔다가 요만큼 더 갔다라는 그 과정을 봐서 이동거리를 구해준 거야. 자,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속력은 무조건 간거리 다 더해버리기 때문에 이 속력의 값은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속도는 얘가 달라져요. 이 사람이 만약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왔다면, 여기까지 왔다면 나중 위치가 얼마가 돼버려? 0이 돼버리죠.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 그럼 나중 위치 0에서 처음 위치 3을 빼버리면 그 시간, 걸린 시간은 있겠죠. 얼마인가? 위치의 변화량이 빼기 3이 되니까 이 값, 시간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 걸린 시간이. 그러니까 위에 분자가 음수면 무조건 이 값은 음수의 값을 갖죠. 그래서 누구는 속도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이거죠.
속도는 음수가 나올 수 있지만 속력은 무조건 양의 값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 자, 여기까지가 1절이에요. 그럼 이제 2절로 넘어가서 얘를 한번 아까 변화량을 라임을 맞췄잖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뭘 얘기를 할 거냐면 봐봐.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우리 옛날에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변화율을 얘기할 때 쌤이 변화율이란 건 변화량에 대한 비율. 다시 말해서 변화량분의 변화량. 변화량의 분수꼴이 바로 변화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변화율이 될 건데 뭐와 뭐의 변화율이면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무슨 일이 펼쳐지나? 자, 0초일 때의 위치는 3이죠. 4초일 때의 위치는 7이죠. 그럼 선생님이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하려고 봤을 때 바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볼 텐데 이 증가량이 바로 0초부터 4초까지의 걸린 시간이 되는 거죠. 시간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y의 증가량은 처음 위치 3, 나중 위치 7이라는 그 7에서 3을 뺀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빼버렸죠.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이 됐으니까 이 평균 변화율은 결국 뭘 의미한다? 우리가 구하는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함수라면? 위치 함수라면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했던 걸 위치 함수에서는 평균 속도라고 대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속도 자체가 변화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요거를 증명을 시작할게요. 이거 증명하고 이제 바로 문제 풀 거야.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잘 봐봐. 똑같이 t축 시간축이 있고요. 똑같이 여기 위치를 담당하는 위치 함수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 그럼 얘랑 비슷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놓고 여기를 선생님이 A초라고 하고 여기를 B초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두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A초부터 B초까지의 뭐가 돼? 평균 속도가 되겠죠. 근데 얘가 위치 함수니까 요 함수를 y는 ft라는 위치 함수로 잡았다면 요 함수 값은 fa가 되겠고 요때의 함수 값은 fb가 되겠죠. 그럼 얘가 a, fa, 얘가 b, fb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식으로 나타내면 b-a분의 fb-fa가 돼. 여기까지는 괜찮죠? 얘가 바로 A초부터 B초까지의 평균 속도가 되는 거지. 왜? 평균 변화율을 위치 함수에서는 평균 속도라고 배웠으니까. 그럼 여기서 리미트 B를 A로 한없이 가깝게 한번 보내볼게요. 그럼 얘는 우리가 F'A가 된다는 건 알고 있죠. 미분계수에서 배웠던 거니까. 왜? 두 괄호의 차가 분모에 있고 B가 A를 향할 때 이 B가 A를 향할 때 이 괄호 안도 A를 향하고 이 괄호도 A가 있으니까 둘 다 A로 수렴하죠. 그래서 F'A인 미분계수가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 자, 그러면 얘에서 한번 봐봐. 지금 얘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럼 지금 A초부터 B초까지죠.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와닿지가 않으니까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1초고 얘가 3초야. 그럼 걸린 시간은 2초지. 근데 B초를 A초에 한없이 가깝게 보낸다는 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 점을 점점 얘에 가깝게 보낸다는 거지. 그럼 하나씩 봐봐. 한 절반 정도까지 왔다고 쳐보자. 그럼 얘 B가 여기까지 왔다고 쳐봐. 그럼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럼 이 평균 변화율은 몇 초 동안이야? 1에서 2초까지인 1초 동안의 평균 변화율이죠. 다시 말해서 1초 동안의 평균 속도가 돼. 근데 B는 A에 한없이 가까워져야 되죠. 그럼 더 가까워지면 0.5초 동안의 평균 속도, 더 가까워지면 0.1초, 더 가까워지면 결국 0.00001초 동안의 평균 속도가 되는데 그게 그 걸린 시간이 한없이 0으로 가까워져 버리면 왜? B에서 B가 A로 가버리면 그 걸린 시간은 점점 줄어버려서 0으로 돼버리 0에 가까워져 버리잖아. 그래 버리면 결국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었고 걔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미분계수 그리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배웠었죠. 근데 우리가 위치 함수에서의 변화율은 뭐라고 읽으니까
속도라고 외우니까 우리가 미분계수가 바로 순간 속도가 되는 거고 이 접선 기울기가 바로 순간 속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순간 속도는 맞는데 몇 초에서의 순간 속도나 봤더니 얘를 밑으로 내려가 봐. a초에서의 순간 속도가 된단 말이야. 얘가 f'a가 f'a인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는 x가 미안 얘는 t죠. t가 a에서의 미분계수는 바로 a초일 때의 순간 속도.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순간 속도는 순간을 생략하고 있거든. 그래서 t가 a초일 때의 속도가 나와버린다 이거예요. 미분계수 값이. 근데 우리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 원래 함수인 위치 함수를 미분쳐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도함수에다가 t에다 a 집어넣으면 미분계수가 나왔지. 즉 무슨 말이냐면 그 미분계수가 뭘 담당한다고? 속도를 담당한다고. 순간속도, 속도를 담당한다고. 그러면 그 도함수는 함수값을 뭐로 갖는 함수야? 미분계수인 속도를 갖는 함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치 함수의 도함수는 뭘 담당하게 된다? 속도를 담당하는 함수가 되니까 우리가 위치 함수의 미분을 속도 함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죠. 요게 1절. 두 번째, 방금 했던 거. 그럼 이 점에서의 우리가 위치 함수에서의 보는 건 아까 위에서 뭘 봤어? 위로 증가할 때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내려갈 때는 왼쪽으로 이동한다. 요걸 봤지. 그럼 이번에 볼 건 뭐냐면 이 한 점에서 그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 이거야. 여기다 적을게. 바로 위치 함수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뭘 담당한다? 바로 속도를 담당한다. 정확히 말하면 순간 속도죠. 근데 지금은 그냥 속도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속도는 평균 속도가 아니라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접선 기울기는 뭘 담당한다? 그 시간에서의 속도를 담당한다. 그 말은 내가 이 a초에서의 속도에 뭘 알 수 있어? 부호를 알 수 있다 이거야. 접선 기울기가 지금 양의 기울기죠. 다시 말해서 a초일 때의 속도는 양의 값을 갖는 거고 b초일 때의 접선은 이렇게 그어지죠. 그럼 b초일 때의 속도는 음의 속도를 갖는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이게 곡선이 오르다가 내리니까 요 극대 있죠. 극점.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몇이 돼버려? 0이 돼버리지. 다시 말해서 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점에서의 속도는 얼마인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잘 봐야 돼. 여기서 잘 들어야 돼. 물체가 증가한다는 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고 감소한다는 건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럼 이 터닝 포인트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왼쪽으로 이동한 바로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운동 방향을 바꾼 지점이라고 읽어요. 왜? 올라가다가 내려왔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얘를 터닝 포인트, 운동 방향을 바꾼 지점에서의 속도는 얼마다?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 지점에서의 속도 값은 0이 된다는 걸 이것도 알 수 있겠지. 지금 요 정도까지가 위치 함수에서의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거. 증가한다 오른쪽 이동, 감소한다 왼쪽 이동. 접선 기울기는 뭘 뜻한다? 속도를 뜻한다. 접선 기울기의 부호는 속도의 부호를 뜻한다. 이런 거. 그리고 속도가 0이 되는,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우리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다. 100%는 아니야. 근데 90%는 맞아요. 그럼 좀 이따 이 발예를 한번 들어줄 건데 일단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은 속도가 0이다. 이렇게 알고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 자, 여기까지가 일단 1절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는 누구 함수만 했어? 위치 함수만 그리고 해석했잖아. 이제 뭐 해야 돼? 이따 뒤에 가서는 속도 함수도 그려봐서 속도 함수에서도 해석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처음이니까. 어쨌든 결론, 그래프 해석 이런 거 있고 뭐 평균 속도, 순간 속도, 뭐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은 이렇게 다르고 결론, 위치 함수를 미분치면 속도 함수가 된다. 그럼 선생님 속도 함수 미분치면 왜 가속도 함수가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고 가. 얘가 지금 위치 함수죠. 얘가 속도 함수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 평균 속도가 뭐가 돼버리냐면 이게 속도 함수가 되면 이게 평균 가속도가 돼버려요. 즉 가속도의 정의가 뭐냐면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야. 즉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 위치 함수 가지고 놀았던 걸 그대로 가속도 함수 가지고 놀면 되는 거라서 속도 함수를 미분치면 그대로 가속도 함수가 돼서
속도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를 뜻해요. 그거는 이따 뒤에 가서 따로 설명을 해줄게. 일단 요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설명이 되게 길었지. 이유는 여기를 다음에 한 번 듣고 절대 이거는 해석이 많이 머리에 안 남아. 시간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그때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복습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했고, 이 부분을 한 번만 설명하고 끝났다라면 그냥 대충 설명하면 가면 되는데,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그때그때 해석을 우리가 꼭 해줘야 되니까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던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보자. 151페이지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그래놓고 T에서의 위치가 그랬어. 그럼 X인데 XT라고 봐도 돼. 왜? T에 대한 함수니까. 위치 함수가 T 세제곱에 마이너스 3T 제곱이래요. 그럼 여기서 바로 미분 쳐버려.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6T 되지? 그게 속도 함수야. 그 다음 또 미분 쳐버려. 그러면 6T 마이너스 6이 되죠? 그게 가속도 함수야. 그러니까 아까 그것만 알면 이걸 풀 수 있다 이거죠. 자, 시작해볼게요. 처음 1번. t가 3일 때, 다시 말해서 몇 초일 때? 3초일 때에 뭘 구하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vt에다가 3을 집어넣고 at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구해라 이거야. 여기다 t에다 3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3의 3승 27 빼기 18, 그러니까 3초일 때 속도는 9, 여기다 3 집어넣으면 18-6이니까 3초일 때 가속도는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얘들이 다 순간 속도와 순간 가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 뭘 물어보냐면 몇 초일 때의 뭐를 구하시오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나는 시간 구하고 그 함수에다가 대입만 하면 돼.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구할 건지만 잘 정리해 놓으면 돼. 바로 2번 같은 문제죠. 점피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때가 몇 초인데가 돼야 돼.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우리 아까 했죠. 위치 함수가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즉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왼쪽으로 이동하죠. 감소하니까. 그럼 이 터닝 포인트 되는 이 지점이 속도가 얼마라 했어? 0이라 그랬죠?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속도는 얼마다? 0이다. 다시 누가 0이다? 얘가 0이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말이 나오면 아, 속도는 0이구나 라는 걸 떠올리면서 속도 함수의 이 방정식을 세워야 돼. 그럼 얘를 3t로 묶으면 t-2가 되니까 아, 0초일 때랑 2초일 때 속도가 0이구나. 근데 0초는 뭐야? 물체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속도가 0인 거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죠. 정지했다가는 출발하는 거지 오른쪽으로 하다가 왼쪽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0초는 탈락. 아, 2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고 그 초일 때 뭘 구하래? 위치를 구하라 했으니까 위치 함수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x2를 구하면 되니까 8 빼기 12가 돼서 아, 마이너스 4라는 지점에 물체가 뭐 하겠어? 그 지점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겠어. 속도가 0이 되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152페이지까지 하고 문제 끊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 몇 가지 정리만 하면 되는데 방금 했던 거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 다음 또 뭐도 있죠?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원점을 지날 때. 자, 얘는 어디에서 운동하는 거냐면 이 수직선 상에서 이 좌우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원점이 어딘가 있겠죠. 그럼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건 이렇게 갔다가 터닝하는 요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 원점을 지날 때는 건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여기 부분을 지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요 지점에서는 뭐라고? 속도가 0이라고. 이 방정식을 세워서 시간을 구하면 돼. 근데 원점을 지날 때라는 건 여기일 때죠. 바로 위치가 몇일 때야? 위치가 0일 때니까 이렇게 방정식 세워서 t를 구하면 돼요. 근데 이제 두 개를 더 할 텐데 우리가 직선 운동을 한다 했지 항상 수평 운동을 한다는 건 아니었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면에서 어떤 사람이 공을 수평으로 이렇게 던져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 운동 또한 직선 운동이야. 왜? 올라갔다 내려가는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수평 운동에서는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이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면에 떨어질 때,
이렇게 두 말이 나와.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여길 얘기하는 거고 지면에 떨어진 거는 여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그때는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냐? 바로 최고 높이에 온다는 건 무슨 말이야? 물체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다시 말해서 운동 방향을 어떻게 되는? 바꾸게 되는 포인트인 거죠. 우리 아까 운동 방향 바꿀 때는 속도가 얼마였어? 0이었지.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이 지점에서 잠깐 멈추다 내려온 거든.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 있을 때 또한 속도가 0인 거고, 지면에 떨어질 때라는 거는 높이가 위치죠. 이때에는. 그럼 높이가 10m, 20m, 30m, 40m 올랐다가 30m, 20m, 10m 1. 지면일 때에는 높이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죠. 다시 말해서 위치 함수가, 높이일 때 위치 함수는 이렇게 써요. 높이의 뜻으로 위치 함수가 0이다를 이용해서 t 값을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까지만 정리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가지고. 자, 152페이지의 필수예제 34번 한번 보자. 자, 지상 25m에서 그래서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건물이 이렇게 지면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고 그 건물의 높이가 25m가 되는 건물의 옥상에 사람이 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상 25m 위치에서 그 공을 위로 쏘아 올렸는데 어떻게 쏘아 올렸대? 시속 20m의 속력으로 쏘아 올렸대. 수직하게, 지면과 수직하게. 그러면 이 공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공의 높이를 x라고 했대요. 다시 말해서 위치 함수인데도 그냥 xt로 했네. 얘는 xt가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야. 그럼 얘 미분치 속도 함수는 미분치니까 20 마이너스 10t가 되고 가속도 함수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일단 요 정도까지만 적어볼게. 그럼 선생님, 얘 처음 위치가 25m고 여기서 물체를 20m/s라는 속력으로 올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요? 라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이 시간에 다 녹아있어. 확인해보자. 처음 위치가 0이라는 건 0초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처음은 0초일 때 위치가 0이다? 한번 위치 함수에다 t에다 0 집어넣어봐. 25 나오죠. 확인 끝. 처음 쏘아 올린 속도가 20이다? 그럼 처음 속도가 20이라는 거죠. 그러면 속도 함수에다가 0 집어넣어봐. 20 나오지. 처음 속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시간에 녹아있는 거라서 그런 거에 너무 디테일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위치 함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속도 함수 구했는데 첫 번째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돌을 던지고 몇 초 후? 3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가속도 구해야겠네.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t에다가 3 집어넣자. 그럼 v3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얘는 집어넣을 게 없죠? 그럼 a3은 상수함수니까 그냥 마이너스 10. 둘 다 마이너스 10이네요. 뭐 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죠. 뭐 요거는 과학 시간이니까 우리는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2번 문제 가볼게. 최고 높이 나왔다. 최고 높이까지 도달할 때 걸린 시간. 최고 높이 속도가 얼마? 0. 여기니까 위치가 운동 방향 바꾸는 지점이니까. 자, 속도가 0이네요. 20-10t가 0이니까 t가 얼마? 2죠. 그래서 2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높이를 구하시오 그랬죠. 그럼 그 2초를 어디다 대입하면 돼? 이 위치 함수에다 대입하면 2초일 때 높이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최고 높이가 나오겠죠. 2초일 때 최고 높이라는 건 이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25 플러스 40 빼기 2니까 20. 그 얼마죠? 20, 45네요. 그래서 45m가 되겠네, 이 지점이. 그럼 이 건물이 25m니까 몇 미터 더 올라갔다는 거야? 20m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45m 추락했다는 거야. 자, 4번.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지면에 떨어질 때 나왔네요. 그러면 위치가 얼마다? 0이다로 풀자 이거죠. 왜? 요때 공이 여기 있을 때는 높이가 0이니까. 그러면 얘 풀려고 봤더니 마이너스 5로 묶어볼게.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t 빼기 5는 0이니까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죠. 그 말은 t 값이 5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이상 마이너스 1초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몇 초일 때? 5초일 때 드디어 지면에 떨어졌겠네요. 그런 거.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거 다 종합해보면 처음에 쏴가지고 2초가 됐을 때 여기 찍고
45m 지점 찍고 3초, 4초, 5초가 됐을 때 여기에 도달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 뭐 이렇게까지 스토리텔링 해봐도 괜찮겠죠. 자, 여기까지 그럼 정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그래프 좀 더 보충하고 마지막 변화율에 대한 문제 진행해보고 거기서 또 끊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끊을게요.